어제 유가는 8% 하락하면서 100불을 하회했고요. 구리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호주 달러도 급락. 그런데 주가는 모두 상승했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에 자기 전에 봤던 시장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부터는 투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시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어제 시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짤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짤인데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맞춘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지금은 미디어 전문가, 회사원, 하다못해 동네 아줌마들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다. 안 올 것 같다. 뭔가 그럴듯합니다. 안 올 것 같다. 라는 얘기인데, 어제 시장은 이 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미 왔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경기 침체를 다 반영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반면에 주가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에서 1.7%까지 상승하면서 뚜렷한 색깔을 보여줬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주식들, 그리고 경기 민감 주식들이 많이 하락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테크 주식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주가가 오르냐 빠지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들의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에너지 주식들은 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8%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급락이었고, 최근에 유가를 제외한 모든 커머더티 가격이 다 하락한다고 했는데 이제 유가까지 빠진 거죠. 외신 기사를 보면은 유가가 10% 이상 하락하면서 드디어 100불 이하로 하락했다. 이유는 리세션 공포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얻은 시티그룹에서는 브렌트유 가격 기준으로 올해 말에 65불까지 하락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구리 가격도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4% 추가로 하락하면서 리세션을 본격적으로 이미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은 사실 유로화, 그리고 호주 달러, 유로화는 일단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유로화 이거 왜 이런 거죠? 20년 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얼마나 빠졌냐면 이렇게 급락하면서 1.02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1.02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여전히 유로화가 달러보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1유로가 1.02달러니까요. 이런 걸 패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패러티가 의심이 되는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달러는 최근 2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극성을 부릴 때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트리거를 제공한 거는 노르웨이 해상 유전에서 가스전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이 나온 이후로 유로화가 급락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천연가스 생산 못하겠네. 그럼 또 인플레이션 심해지겠는데, 그럼 유로화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데다가 독일에서 31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유로화는 리세션이네, 금리를 올리든 말든 유로화는 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일시에 무너져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 정말 오랜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91년 이후로 무려 31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유는 역시나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울라프 총리는 역사적 도전에 직면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유럽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호주 달러가 어제 0.9%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제가 월요일 날 호주가 금리를 올리면 호주 달러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봤는데, 호주 달러 금리 올렸는데 그때 이후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금리 올라갔으니까 호주 달러도 좀 강하게 해주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한편에서 호주가 금리 올리면 경기가 완전 망가지겠네, 그럼 달러가 난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어제 물가가 6% 나왔습니다. 우리도 빅스텝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좀 원화도 강세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달러는 더 강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채권 시장에서도 매우 큰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10년물 금리가 2.8%까지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거의 3월달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2년물 금리는 2.825%까지 하락했습니다. 잠깐만요, 10년물은 좀 빠르게 내려와서 2.807, 2년물은 천천히 내려와서 2.825, 그러면 2년물이 더 높네요. 다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는 경기 침체를 이미 와서 그래 라고 반영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 리세션 우려와 연준 금리 인상이 힘겨루기 과정에서 채권의 변동성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왔다라는 거죠.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변동성 지수는 지금 진정돼야 되는데 오히려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빅스 지수도 오른 거죠. 채권 시장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유동성도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경제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보여준 해결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거다. 이게 좀 뭔 소린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물가 전망 상향을 하지만 완화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엔화 약세 때문에 물가 전망치가 올라가긴 할 텐데 그래도 완화는 계속할 거야. 그럼 이제 완전 그럼 엔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러다 총재도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완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수입 물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에너지 90%를 수입하고 대부분 달러로 가격 책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브렌트유가 40% 상승한다고 하면 엔화로 환산하면 70% 상승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본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가 전망치는 높여요. 그러나 완화는 계속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연준이 물가 전망치가 2%를 목표로 했는데 조금 올리고 이 정도도 괜찮아, 근데 완화 정책은 그냥 안 할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거는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뉴스는 대중 관세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대중 관세를 완화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략 389조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 관세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은 옐런하고 유어가 관세 문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옐런과 유어 총재가. 그래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번 주에 대중 관세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이제 양국이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경기 침체를 시장이 거의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 내에서의 함의는 색깔이 바뀌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생존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